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 임직원 재무 컨설팅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제 상담 사례 중에 20대, 30대, 40대 분들, 이제 그분들의 소득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보고 또 재무 목표에 따라서 재무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문수, 문찬현 우리 두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20대 중후반의 대기업 2년차 직원의 재무관리. 근데 이분은 타이틀을 보니까 재무관리에 특별히 관심이 처음에는 없었던 분이네요. 맞아요. 어떻게 가장 좀 일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케이스. 일반적인 케이스. 네. 그렇죠. 아직 우리 재무 컨설팅 혜택을 못 보신 분들, 일반적인 분들. 네네네. 자, 직장인 이분은 급여가 보니까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직장인이신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가 우리 뭐 월급 관리, 현금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리가 좀 개념 자체가 아예 좀 없었던 거죠. 내가 뭐 월급을 얼만큼 벌고 지출을 얼만큼 하는지 자체가 아예 이제 정립이 조금 안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미파악 지출, 우리가 이제 파악하지 않고 이제 붕 뜨는 돈들을 미파악 지출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한 달에 한 80만 원 이 정도 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달 하고 있는 이제 저축률이라고 하는 금액도 이제 월급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었던 거고. 저축률 이분은 몇 프로 정도 나왔어요? 이분은 이제 급여가 세후에 한 30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고정적인 저축액은 딱 이제 적금만 두 군데 나눠서 한 80만 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0만 원 하면은 그냥 절대적인 금액만 놓고 보면은 뭐 낮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버는 금액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하면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저축률이 25%다. 네네. 그리고 미파악 지출이 뭐 80여만 원 진짜 상당히 큰데. 네. 미파악 지출은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셨나요? 진짜 이제 미파악 지출이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축 성향이 좋으신 분들은 뭐 미파악 지출이 이렇게 남았던 거를 그냥 통장에 하나하나 쌓이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저축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진짜 별로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알게 모르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최대한 저축 쪽으로 많이 옮기는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이 사람이 얼마 정도를 월 평균 쓰는지를 좀 파악을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직원들 재무 상담해 보니까 미파악 지출을 이렇게 본인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많나요, 실제로? 네, 많이 있죠. 왜냐면 일단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빡빡하면 밑밥 지출 안 생깁니다. 그걸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여유가 있고 또 맞벌이 하다 보면 편하게 살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분 케이스는 싱글이었나요, 이분이? 그렇죠. 네. 싱글이었고 뭐 직장 생활도 한 2년 정도 되고 나름대로 대기업에 다니면서 초반에 급여인데도 적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다 보니까 좀 편하게 그냥 썼던 것 같죠. 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지는 않았고.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자, 이제 이분 급여 통장이 한 달에 이제 약 3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게 저축 통장이 있고 월 지출 통장이 있고 이제 1년 단위로 년 지출 통장이 있습니다. 네. 저축 통장이 지금 이제 80만 원인데 그리고 지출 통장이 153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궁금한 게 월급이 31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325만 원으로 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이게 뭐 상담을 사실은 1회에 만나서 이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 2번, 3번 이렇게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현금을 계속 구체화하는데, 보통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으면 뭐 300만 원이 계속 1년 동안 고정적으로 사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알고 봤더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야근도 많이 하고 뭐 특근 같은 것도 하면서 본봉보다도 이제 추가적인 수당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상담 중에 파악을 이 사람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한 310만 원 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제 구체화 하다 보니까 저 그래도 매달 평균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325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원래는 본인이 받던 건데 구체화한 거죠. 계획을 세우기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네,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저축 통장이 원래는 이제 8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30만 원 정기적금, 50만 원 정기적금 이 두 가지를 이제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늘었습니다. 네. 입학 지출 약 80만 원을 이 저축 통장으로 해서 안내를 주셨는데 이 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미팍 지출을 이제 파악을 하니까 그냥 진짜 미팍 지출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더 쓰지도 않고 덜 쓰지도 않고 통장에 좀 그냥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월급 통장에 조금씩 잔여로 이제 계속해서 쌓여 있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은 저는 이제 월 용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보험도 한 번씩 10만 원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월 지출은 여기 이 정도에서 고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가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나머지 돈들 같은 경우에 저축을 이제 고정적으로 사실 다 잡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약간 이렇게 미팍 지출 같은 거를 그냥 두는 것보다 잡는 게 좋냐면은 이게 실제 사람들이 월급 통장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게 되면은 그렇게 약간 돈이 얼마씩 모인다는 개념도 사실은 잘 안 쓰고요. 또 이제 지나다 보면 조금 그냥 현금성으로 떠 있으면 쉽게 쓰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하다못해 적금이 됐든 뭐 펀드가 됐든 아니면 주식이 됐든 다른 투자 상품을 좀 묶어둬야지 이제 돈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이런 미팍 지출을 최대한 이 저축적으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월 지출 통장은 원래 153만 원 정도 지출하고 계셨는데 네. 수정하고 나서도 월 지출은 같은 수준에서 이제 근데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내용은 조금 다르게 해서 모델링 해주셨나요? 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후반 정도 여자분이었는데 개인적인 욕심은 용돈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었거든요. 줄이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셔서 사실 90에 좀 멈췄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도 한 뭐 70, 80 정도는 사실은 잡았으면 좋겠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고민을 많이 해봐도 한 90 정도는 써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이랑 똑같이 월 지출이 뭐 153만 원 이랬는데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 지출 통장에서 보면 비정기적인 지출 1년에 네. 이제 합쳐보면 400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지금 400에서 오히려 100만 원이 늘었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상담하면서 월급이나 현금을 얘기할 때 그냥 무조건 줄이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본인이 지킬 수 있을 거를 좀 예산을 잘 잡아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얘기 많이 해봤던 이 사람은 그래도 지금 그때 코로나 이 초창기여가지고 사실 휴가도 많이 못 갔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많이 가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코로나 풀리고 소비 이런 것도 하게 되면은 실제 연에 한 500 정도는 쓸 것 같아서 그냥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월급 이외에 이제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여기 보면 기타 자금이 있잖아요. 기타 자금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연초에 좀 들어오는 회사였거든요.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정기적인 이제 연간 지출로 좀 쓸 수가 있었어가지고 하게 좀 편하게 한 500 정도를 잡자 이런 목적으로 그게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연지출 통장으로 이렇게 분류할 때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연지출 잡나요? 연지출로 잡는 것들은 그런 거 많이 잡아요. 일단 휴가비 많이 잡고요. 그리고 경조사는 뭐 가족 경조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 경조사도 있고 그리고 기타적으로 의류나 아니면 요즘에 운동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끊는 것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뭐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를 다 1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내거든요. 매달 고정적으로는 안 내는데 1년에 무조건 다 내는 돈들이어서 그런 것들 좀 합산해가지고 통장 같은 거 다 남는 통장들이 하나 정도는 있으세요. 거기 안에 얼마씩 좀 준비를 해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놓는 것 같아요. 저축 금액이 원래는 80만 원에서 지금 이제 수정한 거는 170만 원, 네. 90만 원이 이제 저축을 더 하게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네. 여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해박 기업의 직원분들을 만나보면 사실 뭔가 소득이 부족하거나 이 생활이 안 돼서 이렇게 저축이 안 되는 경우보다 이제 아까 사라에서 나온 것처럼 미파악 지출이나 이렇게 그냥 현금화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딱히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바쁘거나 그러다 보니까 펀드를 또 알아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펀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향후에 뭐 개인 그 사적 연금 자산들의 관리를 하려면 반드시 펀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단기 자금할 때도 굉장히 좋은 이유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금액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자동이체 금액들을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는 펀드하면 무조건 위험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들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은행 거래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과 편한 관리 그리고 우리 적금하시면 꼭 만기해서 다시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할 때는
재투자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근데 펀드는 어떤 그 기간 관계없이 지속할 수 있다. 계좌를. 그래서 오히려 피상자금도 관리할 수도 있고 어떤 단기적인 계획 때문에 내가 특별히 투자를 못할 때도 여유자금을 항상 넣어둘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펀드를 알아야 되고 아마 이제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굳이 또 이제 적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약간 포트폴리오 개선 목적으로도 펀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특히 투자, 뭐 적금도 그렇고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축 통장, 투자 통장이라고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만기가 되면 아까 문찬현 전문가 얘기하신 대로 재투자 위험이 있다. 이거 가지고 뭐 또 위험하게 코인을 산다든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차라리 그러면 이 3년 1년짜리 적금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설명이 됐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회초년생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것저것 좀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좋았던 게 적금도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 만나가지고 펀드도 한 50만 원 했고 사실 주식도 한 달에 경험 삼아서 20만 원씩 사보고 싶다 해서 20만 원씩 사보는 거고 또 이제 연금도 이제 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본인의 선호나 취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해봤는데 이게 적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형 자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거의 없는 자산이고 펀드나 주식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 자산인데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나한테 맞을 것 같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적금을 투자 쪽으로 늘리는 거고 반대로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너무 생각보다 많이 받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적금할 때 금액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매체나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월급에서 뭐 주식을 한 개씩 사모은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없는 그 투자 방식이거든요. 감도 안 오고 오히려 우리가 적금이나 그다음에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이용해서 편하게 돈을 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여유자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경험을 해야지 한 주씩 사모은다고 해서 이게 뭔가 불안한 느낌도 안 나고 직접적으로 이 손실도 좀 봐야 경험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좀 모아서 투자를 좀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눈에 띄는 게 또 20만 원은 비과세 연금으로 이제 추천해 주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질문을 안 할까요? 이게 비과세 연금이 있고 또 소득공제용 연금이 있는데 네. 둘 중에 뭐부터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 혹시 안 하세요? 이게 좀 약간 슬픈 얘기인데 요즘에는 세액공제로 바뀐 지 조금 됐는데 대표님이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예전 거는 이제 소득공제였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세액공제 연금이거든요. 네. 그냥 그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었고 당연히 얘기했죠 직장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재밌는 게 직장인들 만나면은 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한 세액공제 연금을 선호를 많이 하고요. 왜냐면 당장 혜택을 매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비과세 같은 경우 어쨌든 누적됐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 받을 때 이제 혜택이 있는 건데 저는 보통 같이 하자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소녀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녀 가장이었다는 의미가 인적 공제가 이제 연말정산에서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미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만 인적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있었고 또 동생까지 있어서 그리고 할머니까지 해서 인적 공제만 한 3명인가 4명 정도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연금을 준비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쨌든 내가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액공제는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금액도 크지 않게 비과세로 하고 향후에 급여 올라가고 하면서 세금 낼 것도 있으면은 그때 추가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딱 드린 상황이었어요. 딱. 그런 사례가 좀 있긴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산출세액이 안 나오는데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많아요. 공제받을 것도 없는데. 근데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자기한테 뭔가 효과적인 걸 하는 게 좋고 요즘에 그리고 세액공제 상품들을 대부분 증권사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납입이 자유롭거든요. 예전에 보험으로 하셨잖아요, 대표님은. 그래서 무조건 자동차를 걸어야 되는데 증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당장 가입해서 납입할 필요 없는 거죠. 자유롭게 계좌만 갖고 있고 오히려 이분 20대 여성분이기 때문에 잘하신 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정말 길게 만약에 비과세연금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액공제보다 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죠. 그분한테는 오히려 더 세제 혜택이 더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다 인적 공제 이런 걸 다 체크해서 네. 제안을 이렇게 한 거군요. 맞아요. 자, 그리고 월 지출 이제 153만 원은 변경 전후가 똑같은데 다만 이제 내용 면에서 용돈을 아까 100만 원 쓰고 있던 거를 네. 10만 원을 좀 세이브 해가지고 네.
이 보험료를 이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네. 보험이 근데 기존에는 가입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러 번 좀 얘기를 상담자한테 많이 드리는데 뭐 요즘에 뭐 어린이 보험 좋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사람들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만 30세까지는 이제 직장인들도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거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연말정산에 이제 보장성 보험료라고 세액공제 되는 항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년에 세액공제 혜택 한도가 이제 100만 원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내게 되면은 100만 원 내거든요. 그러면은 13만 2천 원 정도 돌려받아요. 그러면은 또 한 달치 이상 보험료는 이제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성 보험은 어느 정도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가지고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분은 그러면 2년차 지금 네. 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데 미파악 지출이 약 한 80만 원씩 매달 좀 쌓였잖아요. 쌓여 있으면 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넘게 네. 지금 통장에 쌓여 있다는 얘긴데 따로 어떻게 단기 자금 운영 방법 뭐 이런 걸 안내 드렸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투자가 좀 활성화가 됐는데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투자를 막 선뜻 1,000만 원, 2,000만 원을 처음 시작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1,000만 원은 사실 그때 파킹 통장, 이제 세이프박스, 이율 CMA처럼 이율 조금씩 붙는데 뒀고요. 일단은 펀드나 주식 처음 해보면서 모니터링 때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률이 이제 이렇게 기존에 80만 원에서 네. 지금 170이 되다 보니까 저축률이 지금 50% 이상 올라왔어요. 50.3%. 네네네. 그래서 월소득 대비 이제 저축률이 52.3%. 상당히 이제 아까 25%대에서 많이 이제 2배로 올라왔는데 네. 보통 얘기하는 그 최소 저축률 네. 한 몇 프로 정도 가이드라인 주나요? 저는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항상 60% 이상이에요. 60%.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예. 뭐 300을 벌면 한 180은 모읍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정 비용에서 이제 관리비나 부채상환금이 나갔어요. 이제 나이가 어림에도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으면서 관리 비용이나 부채상환금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거 3, 40만 원 안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분도 그 돈이 이제 그대로 저축 통장에 왔으면은 60%가 넘어갔을 건데 이분들은 이제 그 정도로 나가서 그냥 50% 정도에 이제 만족을 했던 것 같고, 반대로 요즘에 좀 뭐 욜로 이제 많이 없지만 좀 돈을 좀 편하게 쓰고 싶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못해도 한 40% 이상은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짜주니까 반응이 어땠나요? 원래는 이 재무 관리에 네. 큰 별 관심이 없었던 분인데 네. 상담 후에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당연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저기 보면은 그냥 너무 명확한 게 현금으로 그냥 이 사람이 어쨌든 저를 만나기 전에 뭐 돈을 그냥 두든 뭐 했든 한 달에 그냥 내가 80만 원 저축하고 있으면은 나는 1년에 한 1,000만 원이 모이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담 이후에 지금 170만 원이면은 거의 1년에 하는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더블이 어쨌든 된 거잖아요. 고정적으로 명확하게. 그러면은 상담이 사실 좋을 수밖에 없고 이분은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제 핵심 고객 중에 한 분이에요. 많이 소개시켜줬어요. 상당히. 본인이 이제 이렇게 만족하니까 네. 또 주위 분들 많이 소개해주고 계시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 내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뭐가 유리한지 한번 비교를 반드시 전문가 통해서 분석을 받아보고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우리 직장인 사례를 이번에는 한번 짚어봤습니다.